대미 특사 선 한미 정상회담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다 갔다 왔더라. 미국하고 돼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가셨지만은 주요한 멤버들이 다 미국 가서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특히 일부에서 바미당이나 한국당은 왜 아베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저렇게 뭐 자주 전화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전화 한번 못하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 딱 참고 기다리더니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변명을 안 해요. 보면. 그래서 걱정했던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북한이 또 한미 군사회담 또 하자고 할 텐데 또 뭐 핵은 자유권이라고 할 텐데 등등등등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한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다 될 거라고는 이렇게 돼야 했지만 될 거라고는 미국 쪽에서는 뭐 전망이 전혀 없었던 거고. 그렇죠. 뭐 미 국무성에서는 이런 날이 올리라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심지어 그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부정적이라고 말할 요인이 없잖아요. 없어요. 도대체 저도 특사를 해봤지만은 이번 특사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를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저는 서훈을 믿어라. 서훈은 대통령도 미국도 북한도 경험도 능력도 실력도 있다 했는데 역시 미국을 의식하면서 결국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지만은 숨소리까지 미국과 공유하지 않으면은 북한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은 말로는 뭐 미 제국주의 어쩌고 미국을 비난하지만은 속내는 제일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체제가 보장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최소한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하고 굉장히 좋아요. 또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서부터 미국을 뭐 극비 방문해 가지고 다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국익이 있으니까. 알면서도. 알았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절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서훈, 천혜성 통일부 장관 여기에 김상균 차장이요. 아주 서훈 못지않은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는 걸 보고 되겠다. 저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됐구나. 역시 나보다 낫다. 이거 인정합니다. 대북 문제는 사실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북한도 갔다 오셨고 정상회담도 성사되는 거 보셨고. 저하고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뭐 공장장이 아는 게 있어야지. 제가 대북 관계에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듣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 그리고 대북 특사로 다녀오셨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지만은 이렇게 완전한 합의를 해올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걸어서 해도 좋긴 하지만 요거를 고려를 해서 북한이 뭘 얻어내려고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협상 중에는. 근데 자기들이 그냥 군사훈련 해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미국도 할 말이 없고. 제가 보니까 또 이제 이러면은 뭐 보수층에서 박지원이는 역시 빨갱이다. 저놈은 김정일이 찬양하더니 또 김정은도 찬양한다. 저는 김정은 찬양해가지고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훨씬 액션이 크고 통이 크고 이런
결정을 해버리는 걸 보면은 북한 내에서 네.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것도 과시한 거고. 맞습니다. 또 솔직히 그 무서운 친구예요. 보니까는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네. 껐떡하지 않겠다 네. 하는 것을 과시도 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다 말도 해버리고요. 그렇죠. 네. 네.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북미 수교, 네. 체제 보장, 평화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김일성 유훈인 네. 비핵화 그걸 딱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핵을 가진 것도 결국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한 거지. 핵 뭐 10개, 20개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000발이 넘는 핵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 게임도 안 뭐 되는 조족지혈이죠. 예. 그 자체는 게임도 안 되니까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이거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리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냉정한 현실이시기도 하고요. 4월 한미 군사훈련도 예년대로 해도 좋다. 그것도 큽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예. 아마 이번 정의용 서훈 이 두 특사분이 미국에 가서 예. 어느 수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다 나오지 않은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결국 사실 이제 지금 발표한 합의문은 기본 전제가 되는 조건들을 다 풀어버린 거고요. 여기에 선물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선물이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북한 핵 기술에 대해서 예. 핵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내로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핵 보유국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가장 위협스럽게 생각하는 게 북한 핵이 더 발전해서 예. 작아지고 가벼워지는 소형 경량화가 돼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미사일에 탑재되는 ICBM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 지금 현재도 뭐 구암, 사이판 미국 영토에는 갈 수 있지만은 본토까지 간다고 북한에서도 주장을 하고 미국도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이 두 분 특사 오늘 방미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게 ICBM의 개발을 중단하겠다. 아예 일단 아예 그거 일단 그거부터 하겠다. 예. 그리고 특히 그건 미국의 가장 큰 선물이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하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이번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정상이 다 잘했지만은 이번에 금메달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따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줘야죠.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 제가 또 자랑입니다만 네. 미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네. 우리 동포입니다. 예. 세 사람을 석방해 줘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죄송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세 사람을 석방해 주는 예. 그런 배려도 해라. 예. 그런데 아마 그것도 그거 맞으면 어떡하십니까? 이게 다 맞아가지고 101% 맞는 건데 그러면 저 이제 해설 안 하고 남산 밑에다 돗자리 깔고 점쟁이해야죠. 미아리 점성촌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선물은 들고 가겠지 뭔가. 네, 그렇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어떤 김정은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면서 그죠? 아니 그런데요. 예. 제가 뭐 공장장하고 노벨상 예. 많이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업가 출신이 없습니다. 예. 처음이에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 없는데 사업가 출신은 유일하게 MB 하나란 말이에요. 예. MB는 돈을 좋아해 가지고 돈 벌려고 대통령에서 적골됐고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익이냐 손해냐. 예. 그런데 북한 핵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이기는 길이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재선되는 길이고 그러니까요. 세계적 맞습니다. 재앙을 없애는 길이고 미국 본토의 공격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손익 개념으로 이미 계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위기로부터 구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그리고 재선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몰래 설치해가지고 아니 추진도 좋지만은 네. 아마 그러한 것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거듭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을 엄청나게 미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년 우리 국회 본회의 연설을 제가 듣고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저래서 힐러리에게 이겼구나 했더니 미국 관료가 연락이 와서 네. 그 배경을 묻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조셉 윤. 조셉 윤. 예, 조셉 윤이 왜 잘렸나요? 그러니까 미국 내 대화파 아닙니까? 또 최고 대화파고 지금 그분이 만약 계셨으면은 참 더 좋았겠다. 이제 거기에 창구가 되니까요. 이번 특사 정의용 서훈원장이 오늘 방미를 하지만은 그러한 것 트럼프 패싱이 되지 않는 우리가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앞서가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는 비위가 상연한 거예요. 모든 영광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렛대, 우리는 중매쟁이 이런 걸로 해서 영광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let him do it. 트럼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도 받고 영광도 가져가고 다 하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뭐 공장장은 내 생각에 항상 따라오는 거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쭉 했던 얘기는 하나 전문가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제 얘기 듣고 제 SNS 보고 했겠지 뭐. 저는 SNS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러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돌아서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육자회담 때 멤버들을 쭉 도는 거예요 보니까. 돌고 물론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미국이 이제 나서면 나머지도 해결되긴 하겠죠. 미국에서도 지금 놀란 거 아닙니까 현재 스코어.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예, 깜짝 놀랐죠. 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무성에서 그런 반응을 내놓았죠. 이런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냐. 이런 날이 알 줄 몰랐다. 가서 잘 되겠죠? 미국 쪽에서도?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합의가 원체 좋고 또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화 기간 동안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건 비핵화의 길로 가는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되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거부할 무엇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분이 아무것도 한미 없어요. 군사훈련도 예년 수준으로 해라. 그러니까요. 뭐 경제 제재 풀라는 말도 없고요. 이제 그걸 만나면은 결국 이번에 이걸 시사가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은 가야 된다. 막 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먼저 미국하고 완전하게 합의를 하도록 대미 특사 한미 정상회담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다 갔다 왔더라. 미국하고 돼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가셨지만은 주요한 멤버들이 다 미국 가서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특히 일부에서 바미당이나 한국당은 왜 아베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저렇게 뭐 자주 전화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전화 한번 못하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 딱 참고 기다리더니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변명을 안 해요. 보면. 그래서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 방문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번에 그 프로세스 과정이 네. 결국 2005년 9.19 합의로 돌아가는 거다. 그 해결 방법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는 6.15 정신으로 네. 북한 핵 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면 된다 하는데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가 미국의 정권교체나 우리나라의 정권교체 때문에 실패했고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기회.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남측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김대중 북한에서 네.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그런 얘기는 있었죠. 어디서 회담을 할까. 우리가 가니까 예. 답방을 반드시 예. 2차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한다 예.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수차 약속을 했고요. 예. 저를 몇 번 만났을 때 예. 제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예. 앵콜 하니까 그러면은 답방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앵콜 하겠다. 그런 농담까지 했다니까요. 아, 장관 선생 내가 틀림없이 답방해가지고 장관 선생 선거운동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선거운동까지. 그러나 못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새 정상들이 다 잘했지만은 특히 금메달은 트럼프고 이번 오늘 방미하는 정의용, 서훈 이 두 특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숨소리까지 다 공유를 하면서 트럼프로 하여금 북미 대화를 하고 그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 모라토리움, 동결, 비핵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나서게 잘 모셔야 된다.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망이 전혀 없었던 거고. 그렇죠. 예. 뭐 미 국무성에서는 이런 날이 올리라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심지어 그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부정적이라고 말할 요인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도대체 예. 저도 특사를 해봤지만은 이번 특사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를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저는 서훈을 믿어라. 서훈은 대통령도 미국도 북한도 경험도 능력도 실력도 있다 했는데 역시 미국을 의식하면서 결국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지만은 숨소리까지 미국과 공유하지 않으면은 북한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은 말로는 뭐 미 제국주의 어쩌고 미국을 비난하지만은 속내는 제일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체제가 보장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껐떡하지 않겠다 예. 하는 것을 과시도 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다 말도 해버리고요. 그렇죠. 예. 예.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북미 수교, 예. 체제 보장, 평화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김일성 유훈인 예. 비핵화 그걸 딱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핵을 가진 것도 결국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한 거지
핵 뭐 10개, 20개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000발이 넘는 핵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 게임도 안 뭐 되는 조적지열이죠. 예. 그 자체로는 게임도 안 되니까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이거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냉정한 현실이시기도 하고요. 4월 한미 군사훈련도 예년대로 해도 좋다. 그것도 큽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예. 아마 이번 정의용 서훈 이 두 특사분이 미국에 가서 예. 어느 수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최소한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하고 굉장히 좋아요. 예. 또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서부터 미국을 뭐 극비 방문해 가지고 다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국익이 있으니까. 알면서도 알았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절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예. 서훈 예. 천혜성 예. 통일부 장관 여기에 김상균 차장이요. 예. 아주 서훈 못지않은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는 걸 보고 되겠다. 저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됐구나. 역시 나보다 낫다. 이거 인정합니다. 대북 문제는 사실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네. 북한도 갔다 오셨고 정상회담도 성사되는 거 보셨고. 저하고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뭐 공장장이 아는 게 있어야지. 제가 대북 관계에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듣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 그리고 대북 특사로 다녀오셨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대미 특사 선 한미 정상회담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예.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다 갔다 왔더라. 미국하고 예. 돼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가셨지만은 주요한 멤버들이 다 미국 가서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특히 일부에서 바미당이나 한국당은 바미당. 왜 아베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저렇게 뭐 자주 전화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전화 한번 못하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 딱 참고 기다리더니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변명을 안 해요 보면. 그래서 걱정했던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또 한미 군사회담 또 하자고 할 텐데 또 뭐 핵은 자유권이라고 할 텐데 등등등등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한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다 될 거라고는 이렇게 돼야 했지만 네. 될 거라고는 미국 쪽에서는 뭐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지만은 이렇게 완전한 네. 합의를 해올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걸어서 해도 좋긴 하지만 요거를 고려를 해서 북한이 뭘 얻어내려고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협상 중에는. 근데 자기들이 그냥 군사훈련 해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미국도 할 말이 없고. 제가 보니까 네. 또 이제 이러면은 뭐 보수층에서 네. 박지원이는 역시 빨갱이다. 저놈은 김정일이 찬양하더니 또 김정은도 찬양한다. 저는 김정은 찬양해가지고 많이 얻어맞았어요. 네. 이번에 보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네. 훨씬 액션이 크고 통이 크고 이런 결정을 해버리는 걸 보면은 북한 내에서 네.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것도 과시한 거고. 맞습니다. 또 솔직히 그 무서운 친구예요. 보니까는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네.